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입니다. 자, 지금 최근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죠. 그런데 이 명인들의 복귀 시간을 눈여겨서 잘 보신 분들이라면 이 시장에도 굉장히 적응을 잘 하셨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주 전 정도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좀 빠졌는데요. 25일 날 2월 25일이죠. 그때 월요일 방송에 출연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등 시도는 나올 것이나 주 후반 되면 이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한 40포인트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또 지난주 월요일 날 말씀드리기는 거래대금까지 잔뜩 실은 음봉이 지난주 28일 날 발생이 됐으니까 수요일 정도까지는, 늦어도 수요일 정도까지는 이거를 커버하는 그런 양선이 필요하고 거래량이 수반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나오고 주 후반에 또다시 한번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조금 눈여겨 들으신 분들이라면 참 100%짜리 대응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청자님들 투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나하나 시장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향후 전략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큰 틀부터 흐름부터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의 경우는 자 0.03% 정도 그냥 찔끔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요.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이죠. 0.42% 정도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감됐고요. 자, 그리고 일단 저쪽들 선물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0.07% 정도 강보합으로 마감되는 모습이었었고요. 자, 다른 해외 증시 쪽이나 이런 쪽들도 좀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약했던 것 같아요. 옆 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0.47%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중국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좀 더 빠졌죠. 그래서 우리 장 끝날 때까지만 해도 3%대 하락이었었는데 4.4%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상당히 좀 우려를 자아냈었는데 고점에서 음선을 크게 맞은 거니까요. 오늘은 다행히 한 1.92% 정도 상승하면서 그 하락분의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약 3분의 1 이상은 회복하면서 마감되는 모습이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원달러 환율도 상당히 좀 불안했었죠. 약 7원 정도 상승하면서 이 외국인들의 매도에 대한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약간 안정되는 모습인데 2원 50전 정도 떨어져서 환율이 떨어진 건 원화가 강세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0.22% 정도 하락한 채 원화가 강세로 마감된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별로 보시게 되면 338개 종목이 올라오고 476개 종목이 하락했는데 장중보다는 굉장히 좀 좋아진 모습이에요. 장 초반에 이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는 거래소 쪽도 한 200개 종목이 올라오고 코스닥 시장도 200개 종목 정도밖에 올라오지 않았었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하락 종목이 1000개 가까이 가는 그런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오후장 들어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면서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 흐름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전주 말에 좀 많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좀 상대적으로 안 좋은 모습이었죠. 근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살짝 올라오면서 시작을 했는데, 자, 올라온 죄로 장 초반에 중국 시장 또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 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석공 보고도 놀란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2125포인트까지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급락시키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래도 투자 심리가 조금 안정되는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좀 이 반등 시도를 해서 크지는 않지만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에서 좀 플러스로, 소폭 플러스로 반전하고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봉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였었죠. 이때, 자, 코스피 지수 일봉이 맞네요. 자, 이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자, 이때
주 후반 돼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지금 현재 상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일 연속, 이전에 오늘은 살짝 플러스지만요. 그 전에 이미 7일 연속으로 하락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지금 60일 이동평균선 근처죠. 주가가 60일 이평선 근처까지 주가가 하락 조정을 받더니, 자, 60일 이평선에서는 상당히 좀 지지를 보이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코스닥 시장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10분봉인데요.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는 코스피 시장하고 별반 틀릴 게 없었습니다. 좀 올라서 시작해서 순식간에 좀 많이 두들겨 맞았죠. 약 737포인트에서 726포인트까지 좀 빠진 상태니까 순식간에 10포인트 넘게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자, 그런데 그동안 많이 올랐던 쪽들은 IT 쪽, 이런 쪽들이 좀 많이 올랐죠. 반면에 제약바이오 쪽,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는 그런 심리가 반영되고, 또 학회들 이런 것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몇 번 좀 말씀드렸는데요. 학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코스닥 시장은 제약바이오 주식들 위주로 좀 상당히 코스피 시장보다는 강한 반등이 나타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일봉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이에요.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60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다 내려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올라왔다가 지금 이 122평선 근처까지 좀 오늘 장중에 하락했다가 이내 반등을 주는 모습이고, 자, 이런 부분들은 수급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지금 바로 수급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부분을 살펴보시게 되면, 자, 코스피 시장 지금 현재 요거 일자별로 놓고 볼게요. 자, 요거를 일자별로 놓고 보게 되면, 지금은 시간대별로 이렇게 놓고 보면 시청자님들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자별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자별로 놓고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지금 오늘도 1000억 정도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 초반하고 이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을 운명을 오늘 조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갖고 간 이유가 이런 겁니다.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아침에 시작했을 때 그럴 때 한 100억 정도 순매수로 출발했었죠.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계속 이 매도량을 늘리면서 순매도로 전환돼서 계속 이렇게 매도 규모를 좀 늘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자, 이거는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주 금요일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은 장중에 계속 매도 물량을 조금씩 계속 이렇게 늘리면서 어떻게 하다 보면 동시효과 때 프로그램 매수는 잠깐 들어오고요. 자, 그런 것들이 이 코스피 시장을 상당히 좀 약한 모습으로 끌고 갔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코스피 시장은 이렇게 움직인 반면에 코스닥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약간은 틀리죠. 자, 지금 현재 외국인들하고 기관하고 전부 다 매도로는 잡힙니다. 외국인들이 약 43억 정도를 매도한 모습으로 마감됐고요. 기관이 89억 정도를 순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시장하고 질은 좀 틀렸어요. 자, 오전장에 아까 보셨을 때 시장 급락했던 그런 과정에서 이 외국인들이나 기관이나 공이 코스닥 시장에서 한 300억 정도 이상을 같이 순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급이 뒤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길 장 끝나고 보는 수급도 중요하지만 장중에 보시는 수급,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그렇게 우리 실전에서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외국인들 마찬가지, 기관도 마찬가지, 장중에 매도를 했던 걸 전부 다 이렇게 매수를 해서 하면서 코스닥 시장을 상당히 강하게 견인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선물 시장의 수급을 보게 되면 이 선물 시장이 지금 외국인들이 장난을 좀 많이 칩니다. 기관 외국인들, 금융투자 외국인들이 장난을 좀 지금 상당히 많이 치는데, 오늘 432억 정도 순 매도였었죠. 근데 이게 오전장 한때 2천억 정도 순 매수였습니다.
자, 2천억 정도 순매수를 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좀 그때 마이너스권 많이 났을 때 그때 계속 사모았어요. 계속 사모았다가 좀 이렇게 반등이 나오니까 그거 전부 다 청산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이 수급을 보고 단기적인 시장을 판단하셔서는 안 되고요. 외국인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선물 옵션 시장에서 계속 좀 추세를 매매하고 그런 외국인들이나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오늘 현재 3월물이 거래되고 있죠. 3월물이 거래되고 있는데 14일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자, 3월물에 대해서는 미결제 약정이 45,000 계약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6월물을 보시게 되면 미결제 약정이 약 58,000 계약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자, 지금 이번 달에 매도가 상당히 많아요. 자, 이번 물에 작년 12월 달 만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외국인들이 한 4천억 이상 순매도가 나왔고요. 그다음 금융투자 역시 마찬가지 5천억 이상 이 선물 쪽에서 순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3월물 같은 경우는 청산을 하고 6월물로 계속 롤오버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매도 포지션을 좀 더 갖고 가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시장은 조금 이들 입장에서는 중기적인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옵션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시장에서 콜옵션 쪽에서 외국인들은 43억 정도를 매도하고 있고 금융투자는 26억 정도를 순매수하고 있죠. 자, 그런데 콜옵션 쪽만 살펴보셔서는 안 될 거고요. 풋옵션 쪽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풋옵션 쪽에서도 외국인들은 굉장히 좀 대규모로 순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오늘 107억 정도를 순매도했죠.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3억 정도 매도.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오늘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양매도를 했단 얘기죠. 양매도는 주가가 위쪽도 아니고 아래쪽도 아니고 움직여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원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좀 크게 움직였다라면 이들은 다시 주가를 좀 이렇게 끌어내릴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금융투자 지금 콜매수, 풋매도 이런 포지션이 잡히는데 요거는 이거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속셈이 좀 있어요. 자, 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따뜻하게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요거는 누적 수급 포지션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옵션 쪽이죠. 외국인들은 지금 이때부터 시작해서 콜매도를 굉장히 계속 늘려오고 있죠. 자, 누적 포지션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잠깐 줄었었네요. 그랬다가 오늘 재차 다시 굉장히 좀 매도를 많이 늘린 모습인데 콜매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옆으로 좀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빠져야지 수익이 나는 포지션이죠. 자, 그 반면에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콜옵션 매수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 263억 정도 콜옵션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콜옵션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 지금 수익이 많이 났겠죠. 저때 지금 보니까 120만 원짜리들 막 이렇게 됐던 것들, 100만 원 가까이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13만 원 이 정도까지 빠졌으니까요. 외국인들은 굉장히 크게 수익이 났을 겁니다. 자, 금융투자 쪽은 그러면 콜옵션 쪽에서 계속 매수를 했으니까 손실이냐? 그건 아니에요. 자, 풋옵션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정점을 찍은 날이 2월 27일이죠. 자, 이때까지 이들은 142억 정도 풋옵션 누적 순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때부터 장이 급락하면서 한 10만 원짜리 콜옵션, 풋옵션이 지금 한 70만 원 넘어 있습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이때까지 잔뜩 질러놨다가 차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꼬치에서 꽃감을 빼먹듯이 계속 요렇게 계속 좀 빼먹는 그런 모습이고, 자, 이 콜옵션에서 차익 실현했던 부분들, 이 부분들을 일정 부분 이렇게 덜어내면서 풋옵션 쪽에서 차익 실현했던 것들 일정 부분 덜어내면서 그걸로 콜옵션 쪽을 산 겁니다. 단기적인 한 번의 반등 정도, 그 정도는 만기 전에 이 금융투자도 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반등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여기 142억 정도인데 이게 한 5배 이상 올라왔으니까요. 약 5배면
한 700억 이상 되겠네요. 지금 콜옵션, 풋옵션 전부 다 꽝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들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돈을 버는 그런 형국으로 마감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옵션 시장 같은 경우는 이들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열심히 수익을 챙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업종을 좀 말씀드려보면 요즘 미세먼지 빼면 말이 안 되는 시장들이죠. 자, 근데 이쪽에서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세먼지 쪽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처음에 뭐 웰크론이나 50, 처음에 미세먼지 조금 시끄러웠을 때요. 그런 종목들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자, 웰크론 같은 종목 이때 상한가 거의 근처까지 갔었죠. 그 다음날 또 올라왔다가 좀 조정을 받는 사이에 또 다른 종목들이 치고 올라왔죠. 그 다음 치고 올라온 종목들은 사이언스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마스크였다가 그 다음엔 필터로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강하게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정도부터 시작해서는 KC코트렐 같은 종목이 올라오죠. 이 KC코트렐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 방지 집진기 같은 걸 만드는 회사인데, 자, 어쩌면 제가 이 증권하고 인연을 안 맺었으면 어쩜 환경기사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20대 중반 때 그때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대기 환경기사 자격증을 따놓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있는데 그냥 장롱 속에 있죠. 자, 그런데 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옛날에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야, 나중에는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우리가 공기를 사 마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 그때 당시에는 미래를 보고 공부를 한다고 그렇게 공부를 해서 기사 자격증도 땄는데 그게 지금은 책상 속에 있는데요. 자, 이것들이 계속 이렇게 좀 확산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항상 드린 얘기가 있죠, 제가. 뭐 10%, 20% 이렇게 올라갔을 때 쫓아가면요. 물리면 크게 당합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는 절대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뭐 종목이 이거밖에 없는 건 아니죠.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두루 좀 섭렵을 해야, 좀 이길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 뭐 너무 많이 좀 올라서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종목을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자, 요런 것들, 나노 같은 종목들, 요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이 나노 같은 경우는 대기 정화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좀 저런 것들 끼도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봄마다 미세먼지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괴롭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끼 있게 한번 움직였던 적이 있고요. 자, 뭐 요런 것들 뭐 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올라온 게 없죠. 최근에 크게 올라온 게 없으니까 이런 것들 좀 한번 대안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공략해 보시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좋은 그런 투자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우량주, 대형주, 중소형주 뭐 이런 것들 구분할 필요 없으세요. 어떤 분들은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대형주만 매매하시고 중소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매매하시는데, 그리고 또 테마주에 한번 되게 크게 당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테마주 쪽 아예 근처에도 안 가려고 하세요. 하지만 이 시장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이런 수익률이 나오는 것들, 전에 저 수소차 관련주들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자, 이걸 좀 공부만 좀 이렇게 하시고 제대로 종목을 좀 고르고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만 할 줄 아신다면 굳이 외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자, 대신에 이런 것들 들어갈 때는 좀 손절 라인 뭐 이런 것들만 딱 정해놓고 들어가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미세먼지 쪽 이런 쪽들 굉장히 좀 괴롭히고 있는데요. 자, 지금 황사도 이제 올 때가 됐습니다. 저 중국 쪽에 내몽골 그쪽에 사막대 사막 쪽에 그쪽에 비가 안 왔다 그러죠. 그래서 봄만 되면 옛날에는 이 미세먼지 관련주가 아니라 황사 관련주였죠. 황사 관련주 막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그 종목이 지금 이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해보면 황사까지 날아오고 미세먼지까지 뭐 같이 이렇게 된다라면 분명히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올라갔을 때 쫓아갈 필요는 없겠지만 좀 저점에서 좀 공략하고 종목을 찾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특징 종목을 하나 보기를 볼 텐데요. 자, DSC 인베스트먼트인데, 자, 뭐 창투사죠. 창투사라서 뭐 여기저기 벤처기업들에 굉장히 좀 많이 투자를 해놓은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그중 한 기업이
FDA하고 미팅을 마감했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때 9월 달 정도에 임상시험 계획서 이런 걸 FDA에 제출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요. 창투사들 같은 경우는 오늘 이거 DSC 인베스트먼트 빼고도 다른 것들도 좀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왔죠. 이런 것들은 정부 정책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제2의 벤처 육성 이런 카드를 꺼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정부에서 그런 카드를 꺼내면서 이런 쪽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야인 시대에서도 맨날 말씀드리는 얘기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세상은 그렇게 변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쪽에서 한번 잘 보십시오. 앞으로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다 보면요. 이쪽 섹터에서 5G가 완전히 조금 늦춰지긴 했지만요. 5G가 서비스가 되면서 VR, AR,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클라우드, 자율주행 이런 쪽에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되는 섹터들 이런 쪽에서 분명히 10배, 20배 이렇게 튀는 종목들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 벤처 쪽 같은 경우도 이 창투사들도 마찬가지로 벤처기업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 정책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아직까지는 미세먼지나 이런 다른 테마 쪽에서 움직이느라고 이쪽까지는 좀 안 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쫓아가지 마시고 차분하게 노려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전체적으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을 살펴봐야죠. 전체적으로 보시면 자, 코스피 시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지금 60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다 빠져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는 만기 전주에 일주일 내내 빼고 만기주에 또 일주일 계속 빼는 거는 저는 선물 옵션 파생을 20년 동안 했지만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거예요.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지금 이번 주가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한 주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거는 지난주 금요일 날까지 7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빠지면 얼마 더 빠지겠습니까? 당연히 기술적 반등이 이번 주 초에는 나올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시기가 됐고요. 단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강하게 나와주느냐 그 강도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현재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갭 부분을 다 메꿨습니다. 그리고 갭 발생된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8조 이상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근데 지금 거래대금이 5조 정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반등 시도는 하되 주후반 되면 좀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안 좋을 주의가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이날도 마찬가지죠. 이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거래량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수요일 정도까지 이거를 커버해주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좀 강하게 위로 뚫고 올려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수요일 정도까지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거래대금이 8조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도 6조였죠. 이때 8조씩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좀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탄력 있는 모습이 주 초반에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선물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또다시 좀 약세로 접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기날 수급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만기날 이 기관이나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들이죠. 자, 이쪽에서 강하게 좀 거래 현물 쪽으로 강한 배팅이 들어와 준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좀 안심을 하셔도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목요일 날 이번 주 반등한 나오는 과정에서 시원찮은 반등이 나오고 그랬을 경우에는 다음 주에는 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 시장에 그렇게 연동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같이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인의 복귀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야인시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